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오늘 시험 보신 2021년도 2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준은 약간 중간 정도 되고요. 새롭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약간씩 응용하면서 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이제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종류가 비등수형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가압수형 원자로예요. 그러면은 비등수형 원자로를 우리가 이제 BWR이라고 했었는데 왜 BWR을 쓰지 않고 PWR을 쓰게 되느냐? 사실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가압수형 원자로, 얘하고 구분을 해줘야겠죠. 가압수형 원자로에서는 열 교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증기 발생기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열교환기 또는 증기 발생기가 필요한, 즉 간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뭐예요? 가압수형 원자로였고요. 비등수형 원자로, 즉 BWR은요, 열교환기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증기 발생기가 필요 없다더라. 심플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 없이, 내부 이상이네요. 외부 이상이 아니죠. 내부 이상전 없이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요? 내부 이상전에서 가장 위험 또는 가장 높을 때는 사람을 개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게 뭐냐면 선로를 개로할 때가 있고요. 선로를 폐로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부하가 있는 상태가 있고 부하가 없는 상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것을 우리가 무부하시, 그 다음에 부하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이때 언제 더 높은 이상전압이 발생하냐? 바로 개로하는 경우. 그리고 무부하인 경우에 이때 우리가 선로를 차단하는 경우에 어떻다? 그렇죠. 바로 가장 높은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요 무부하시 때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그렇죠. 바로 충전전류죠. 충전전류. 그리고 이제 개로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차단기가 선로를 차단하는 것이 그 선로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이상전압은 사람을 개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간단하게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를 차단시다. 이 말을요 조금 짧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역시요. 우리가 안정도 차원에서 또는 계통에서 보낼 수 있는 이 송전 전력을 계산하는 일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배웠었냐? 송전 용량 PS는 키워드가 뭐였었냐면요. 송전 용량이죠. 그럼 송전 용량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송전 전력이죠. 근데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었냐? X분의 VS의 VR에 곱하기 사인 델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때 여기서 사인 델타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상차각이죠. 그러면은 그 상차가 요 델타가 몇 도일 때? 그렇죠. 90도일 때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송전 용량이 맥스가 되는 것은 각도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러면요. 사인 90도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Pmax 값은 여기다 이제 1만 넣으면 원래 식인 얘만 남게 되는 거죠. VS분의 VR. 여기 X는 리액턴스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정답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배전 방식. 우리가 배전 방식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지식. 요 가지식을 다른 말로 수지식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환상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저압,
뱅킹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망상, 네트워크죠. 망상,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용어가 뭡니까? 망상,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 가장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썰렁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배전 방식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하이 퀄리티가 망상 배전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공급 신뢰도가 매우 우수한 거죠. 그래서 무정전 전압의 공급이 가능하고 부하의 증가에 대한, 증강이 아니겠죠.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전압 변동 역시 작아집니다.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압 변동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다만 선로가 복잡해지다 보니 인축, 사람이나 가축의 접지 사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감전사고죠. 감전사고의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서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정답 2번. 적어진다가 아니라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단점이 또 있어요. 시설비 또는 건설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증가하겠죠.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또 굳이 단점 또는 필요한 장치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필요하다는 거. 이러한 내용까지 함께 여러분께서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간단한 계산 문제네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500kVA의 단상 변압기 상용 세대를 델타 결선을 했대요. 근데 예비 한 대를 갖는 변전소가 있다. 그러면은 단상 변압기가 지금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예, 몇 대예요? 4대입니다. 예, 몇 대 있다? 4대 있다. 그래서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여러분 최대로 전력을 많이 공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단상 변압기를 델타를 쓴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가 단상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삼상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결선이 뭐였습니까? 맞죠. V결선이었죠. 그럼 그 V결선 몇 번 하면 돼요? 2번 하면 되죠. 그래서 V결선을 한다.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P1이었어요. 여기서 P1이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산 다시 하면 루트 3 곱하기 P1이니까 50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출력은 여러분 단상 변압기 몇 대를 이용한 거예요? 2대를 이용한 거죠. 근데 지금 3대에다가 예비 한 대까지 쓰면 총 4대죠. 그럼 이렇게 해서 몇 세트를 운영할 수 있어요? 2세트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 거의 암산도 가능합니다. 500에다가 2를 곱하면 1000이죠. 1000에다 루트 3. 루트 3은 여러분 외우고 있으시죠? 대략 1.73이라는 값. 그럼 대충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대략적으로 한 173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겁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런 것은 여러분 2차 실기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네요. 배전용 변전소.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배전용이에요? 송전용이에요? 요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배전용 변전소라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주 변압기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거냐? 정답은 네, 1번이죠. 강압 변압기.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주로 다 몽땅 다 뭐 있어요? 예, 다운. 예, 전압을 드롭시키는 강압용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동글뱅이 2번은 채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승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승합용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승합용은 여러분 배전용이 아니라 송전용 변전소에서 우리가 이제 변전소를 이제 서브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러한 채승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상권선 변압기도 주로 어디에서 송전용으로 그리고 단권 변압기 역시 뭐로? 네, 송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권 변압기나 상권선 변압기의 이런 내용들도 사실 시험 문제, 단독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1차에서도 당연히 나오고요. 2차에서도 당연히 나오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2차 실기 때 힘을 발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너스 문제가 나왔네요.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네, 삼상용이네요.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쓰라. 그래서 정답은 네, 1번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다.
이 문제는 워낙 심플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3상 3선식. 자, 체크할게요. 전기방식 몇 상? 3상이래요. 3상에서 송전선로의 각선의 대지정전 용량이 0.5096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성간 정전 용량이 0.1295 마이크로페럿일 때 이때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라. 즉 대지정전 용량과 성간 정전 용량을 이용해서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몇 쌍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3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상일 때 작용 정전 용량은 CS 플러스 3CM이다라는 썰렁한 공식으로 우리가 풀었었어요. 그럼 이 공식에다가 간단하게 대입만 하시면 정답이 착하고 나옵니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금 대지정전 용량이 0.5096이고요. 더하기 3 곱하기 성간정전 용량이 0.1295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시면 입력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대략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대략적으로 0.9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9번 문제가 여러분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기 공부를 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 9번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2차 실기 시험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는 2차 실기에서 나오면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1차 필기보다는 2차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확인해 볼게요.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에서 S점에서 3상 단락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럼 S점이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고장이 발생했다. 3상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단락전리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락전리를 구하는 공식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우리가 구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에 곱하기 IN이죠. 이러한 공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는 각각 50km이고 0.6옴/km이다. 1km당 0.6옴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리액턴스 지금 누구예요? 선로,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송전선로 퍼센트는 아직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임피던스인데 TL 송전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저항값은 리액턴스 값은 50 곱하기 0.6이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 30옴이다라는 거. 요거 잠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 발전기 G1과 G2가 있어요. 근데 병렬 운전하고 있다는 거 직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용량이 각각 20MVA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리액턴스가 각각 20%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20%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20%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용량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MV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20%, 20%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T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T 뭡니까? 변압기겠죠. 지금 여기 변압기예요. 요게 이제 송전용 변압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송전용 변압기인데 여기 잘 보시면 변압기 용량이 얼마예요? 40MVA. 그럼 조심하셔야죠. 지금 G1, G2 발전기의 자기 용량과 변압기의 자기 용량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얘는 각각 얼마예요? 2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40이다라는 거. 반드시 이렇게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측이 11kV이고 2차 측이 110kV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변압기의 리액턴스가 몇 프로다? 8%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8%라는 것은 변압기 용량 40MVA를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8%다라는 의미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의 토탈 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고장점을 기준해서 전원측을 바라봤을 때 이 친구들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합성하기 전에 드립다 먼저 합성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 용량이 같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첫 번째 뭘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준 용량을 먼저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선정할까요? 40메가볼트암페어를 선정해 볼까요? 아무거나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메가볼트암페어를 제가 여러분 기준 용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건든다 안 건든다? 얘는 건들지 않는다. 즉 얘가 8%짜리인데 얘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스텝이 뭐냐? 그럼 나머지 이 친구와 이 친구들의 여러분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에 맞게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럼 자기 용량이 20이고 기준 용량이 40이니까 몇 배 키워줘야 돼? 2배 키워줘야 되죠. 이걸 썰렁하게 굳이 공식까지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굳이 공식을 쓰면 20분의 40에 곱하기 자기 자신의 퍼센트 임피던스 20%. 그러면은 여러분 요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40%가 되는 거죠. 2배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얘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40%짜리가 되는 거고 얘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40%짜리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지금 여기가 이제 송전솔로거든요. 여기가 그림이 좀 짧은데 여러분 개념상 여기가 이제 송전솔로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요 송전솔로의 임피던스 또는 리액턴스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단위가 옴이야. 그럼 퍼센트로 바꿔야겠죠? 지금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때 우리가 10V 자승분의 PZ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꿨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10에다가 곱하기 V 전압인데 단위가 킬로볼트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고장점이 여기고 그럼 변압기의 2차 측 전압이 얼마야? 110. 그래서 110의 제곱 들어가고요. 요 P 기준 용량 또는 자기 용량인데 지금 기준 용량을 우리가 얼마로? 40메가.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여기도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메가잖아요. 그럼 40을 킬로로 바꾸면 10에 3승해주면 되고요. 곱하기 좀 전에 구한 임피던스 35옴. 요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 열심히 두드려 주시면 별표로 할게요. 지금 사실 저도 못 외웠어요. 결과값을. 자, 그럼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임피던스 맵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환산한 것을 기준해서 여기 G1, 여기 G2가 있고요. 여기 송전용 변압기 T가 있겠죠. 얘가 이제 G1이고 얘가 G2고요. 그리고 여기가 고장점을 S라고 하고요. 여기를 트랜스미션 라인 송전솔로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구했던 수치들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볼게요. 지금 얘가 40%였죠. 얘가 40%였죠. 그리고 얘가 몇 프로예요? 8%였어요. 그리고 이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별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돼요? 합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병렬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하면 병렬 합성하면 2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8%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또 얼마 나오겠죠? 얼마? 얘가 아마도 한 9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값을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세모라고 하고 그 세모를 여기다가 탁 넣어주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 토탈 값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IN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곱하기 V분의 P죠. 지금 V 공칭 전압인데 고장 직전에 전압이 얼마입니까? 110이었죠. 11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2차 측에서 고장 났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10을 넣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P는 얼마 넣어야 돼요? 지금 110kV를 넣었다면 지금 분자도 여러분 단위를 킬로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기준 용량 얼마로 잡았었어요? 40메가볼트암페어로 잡았죠? 그럼 40 곱하기 10에 3승을 넣어주면 그 용량이 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시면 어바웃으로 한 4번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여러분들 10번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 PF 컨트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QV 컨트롤에 대해서 배웠어요. 논점이.
이게 어떤 논점이었어요? 여기서 F는 주파수를 의미하고요. P는 유효전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주파수하고 지금 V는 이제 전압인데 계통에서 주파수하고 전압은 일정한 게 여러분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CV, CF다라고 했어요. 컨스턴트 볼티지, 컨스턴트 프리퀀시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정전압, 정주파수. 계통에서 전압과 주파수는 사람의 마치 체온과 혈압 같은 거예요. 일정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파수를 일정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통 주파수가 60Hz죠. 60Hz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전력을 조정해라 라는 거죠. 그럼 유효전력을 조정하려면 발전소의 출력을 조정하면 된다. 이런 스토리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V는 전압이죠. 계통에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싶을 때 이때 Q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렇죠. 무효전력이었죠. 무효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하면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더라. 그때 이 무효전력 공급하는 장치, 뭐 지상과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콘덴서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 무효전력은 리액터를 가지고 또 공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통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무효전력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라는 아주 썰렁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역륜이 0.8에 부하가 2800kW 부하의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여 역률을 0.9까지 개선하고 싶대요. 이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 거의 여러분 보너스 문제죠. 이런 것은. 자, Q는 P의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다. 이때 이 P가 부하의 크기, 부하의 용량이었는데 단위 유효분 줬으니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2800에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1이죠. 코사인 세타 초기 용률이 0.8이래. 그럼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사인 세타 안 봐도 비디오 0.6이고 빼기 코사인 세타 2 얼마까지 계산하고 싶대요? 0.9까지. 그럼 0.9분의 사인 세타 모르잖아요. 그럼 구해야죠. 1-0.9의 제곱. 계산기 입력하시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3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3번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여러분 12번 문제는 제가 세모로 칠게요. 세모로 치는 문제는요.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단순하게 정답을 암기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언제 나왔었던 거예요? 그렇죠. 2016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거의 똑같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답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초기치로 지정하는 값은 즉 우리가 이제 지정값을 물어보는 건데요. 그 지정값은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이에요.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정값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값을 우리가 전압과 위상을 우리가 지정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그게 바로 이제 미지량이죠. 미지값. 미지량, 뭐 미지값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효전력이나 아니면 이제 무효전력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파워로스라고 하죠. 계통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출력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출력값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정시켜야 되는 픽스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얘는 출력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지값을 물어본 거고. 복잡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막 공부하지 마세요. 머리만 많이 아픕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기술사 공부하실 때 많이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직경례 나왔네요. 직경례에 대한 방호 설비로 가장 적당한 것은 딱 봐도 정답 2번 가공지선이죠. 여러분들 가공지선의 역할 3가지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직경례 차폐, 유도례 차폐, 통신선의 유도장애 차폐. 그래서 직경례 나왔으니 정답 2번 아주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나왔죠. 저압 배전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이에요.
밸런서는 단상 2선식이 아니라 몇 선식에서 3선식에서 이거 조심하자라고 그랬었죠. 단상 3선식에서 필요한 게 밸런서입니다. 왜? 단상 3선식에서는 중성선이 단선되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전압의 불평형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런서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단상 2선식은요. 중성선이 없잖아요. 그러니 밸런서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증기 터빈 내에서 팽창 도중에 있는 증기를 일부 추기하여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네, 일부 추기하는 거죠. 일부 추기해서 그것이 갖는 열을 급수가열에 이용하는 열 사이클은 아하 우리가 이제 장치 선도를 막 그려가면서 열심히 그렸었는데 무슨 사이클이에요? 정답은 재생 사이클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랭킹 사이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물을 보내주는 펌프가 필요하죠. 그게 무슨 pom프예요? 급수 펌프죠. 그럼 급수 펌프에서 물을 쭉 하고 보내줘요. 쭉 하고 보내줘가지고 이 급수가 어디로 가나요? 보일러한테 가죠. 그럼 보일러에서 증기가 나와. 그 증기를 습증기라고 하죠. 그 습증기를 한 번 더 데펴줘. 그걸 우리가 과열기라고 하죠. 그럼 과열기에서 아주 고온 고압의 증기가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누구를 때려요? 그쵸? 터바인을 때리는 거죠. 터빈을. 이걸 이제 우리가 고온 고압의 증기 또는 건조 증기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이 터빈을 때리고 나온 증기는 에너지 레벨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를 거쳐요? 복수기. 증기를 물로 회복시키는 기기. 그래서 복수기라고 했었는데 복수를 거치면 이제 여러분 상태가 뭐예요? 물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뭐 기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복수기를 거치면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급수 펌프 쪽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사이클이다라고 해서 이 사이클을 우리가 랭킹 사이클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만 살펴보면 좀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터빈에서 나온 이 증기가 지금 복수를 거치면 다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잖아요. 좀 아깝잖아요. 이거 증기 만들려고 여기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걸 다 물로 바꾸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썼다고 그랬었죠. 여기는 증기를 뽑아서 증기를 뽑는다. 이걸 우리가 추기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증기 또한 몇백 도씨의 고열이야. 아주 열이 높다라는 거죠. 200도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화력 발전 또는 기력 발전에서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입니다. 수력 발전에서는 낙차가 에너지였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열이 바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재활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급수가열기가 있죠. 급수가열기. 뭐 급수가열기도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급수가열기 쪽으로 여기 있는 증기를 추기해서 보내주면 여기가 뜨겁겠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때 이 급수가열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물은 어떻게 돼요? 간접적으로 데펴지겠죠. 그럼 보일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미 온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일러에서는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습니까? 그 연료 소비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궁극적인 건 이거죠. 에너지 세이빙. 뭐 이랬든 저랬든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다? 재생 사이클이라고 했다. 그래서 증기를 일부 추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키워드라고 이야기했냐? 전부 추기하는 방식은 재열 사이클이었죠. 그래서 재열기로 보내주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부 추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답이 뭐다? 재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16번. 단상 2선식 밑줄 긋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단상 2선식 배전선로의 말단에 지상역열 콜센서타인 부하 P킬로와트에 접속되어 있고 선로의 말단에는 전압 V이다. 선로 한 가닥의 저항은 R이라고 할 때 송전단의 공급 전력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공식을 잘 보시면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이렇게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많지는 않았던 것 뿐이지 기출되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야. 여기가 송전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수전단이라고 할게요. 그럼 수전단에는 뭐가 있어요? 부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송전단부터 수전단까지의 선로가 있겠죠. 그 선로에 뭐가 있겠어요?
저항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때 이 송전선로에서 이 파란색 부분이 송전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배전선로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선로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전력 손실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하가 사용되는 만큼의 전력을 송전단에서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까먹는 파워 로스하고 여기서 부하가 사용하는 전력 P를 요 두 개를 송전단에서는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얘가 100,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송전단에서는 얼마를 보내야 돼요? 110을 보내줘야 돼 만족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봤던 것은 3상 3선식에서의 파워 로스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3의 i의 제곱의 r이다. 이거 정말 많이 썼죠? 3 곱하기 i는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이것의 제곱의 r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약분하면 얘하고 제껴지죠. 왜? 루트 3이 제곱이 되니까 3이 되고 3하고 약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냐? v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제곱에 r만 남죠. 요게 요 공식 연습 많이 했었을 거예요. 얘가 지금 몇 상 몇 선식이야? 얘가 3상 3선식이죠. 그래서 여기다 숫자 3을 넣었고 여기다가 숫자 루트 3을 넣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보고 정답을 이거와 비슷하게 생긴 3번을 체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는 전기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상 2선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께서 넣으실 때 여기 3이 아니다라는 거지. 숫자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숫자 2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숫자 2를 넣고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파워 로스가 어떻게 되냐? 2의 i의 제곱의 r인데 2 곱하기 전류 i이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죠. 이것의 제곱의 r이죠. 그러면 밑에는 똑같아. 분모는 똑같은데요. 지금 분자가 2의 p의 제곱의 r이야. 그래서 지금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분자의 상계수 2가 들어간다. 그래서 숫자 2가 들어간 것인 정답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로, 기기 등의 절연 수준 저감 및 전력용 변압기의 단절연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은 여러분 보너스 문제죠. 바로 정답은 1번. 우리나라 154, 345 우리나라 송전선로 어떤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단절연, 저감절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절연 레벨이 낮아지니까 경제성이 매우 올라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얘는 크게 설명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굳이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다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아주 쉬웠던 계산 문제인데 최대 수용 전력이 3kW짜리인 수용가가 3세대, 5kW짜리가 6세대가 이 수용가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주상변압기의 최소 용량, 즉 변압기 용량을 물어봤고요. 역률은 1을 줬고요.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1.3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해요? 분자 설비 용량이죠. 나누기 부등률, 그 다음에 곱하기 역률. 물론 시험에서 효율까지 주면 효율 요 분모로 내려오면 됩니다.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지금 설비 용량이 3kW짜리가 3세대. 그럼 3 곱하기 3 더하기 5kW짜리가 몇 세대? 6세대. 그 다음에 부등률 얼마 줬어요? 1.3. 역률 얼마 줬어요? 1 줬죠. 계산기 두드리면요. 딱 떨어집니다. 30으로. 그래서 정답은 30kVA죠. 여기 단위는 여러분 킬로와트인데 역률로 나눠주니까요. P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부하전류의 차단이 아주 여러분 정답을 맞춰달라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주네요. 부하전류 차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대요. 이때 어떤 스위치냐? 어떤 계팩이냐?
바로 정답 DS. 달로기죠. 달로기는요. 언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무부하 시. 무부하 시에만 선로를 개폐한다라고 그랬었죠. 왜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달로기는 아크 소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었죠. 아크가 튀는데 그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하 전류 차단 못하고 사고 전류 차단하지 못해요. 반면에 아크 소호 능력이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있었죠. 그게 바로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죠.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다 차단기, 차단기, 차단기예요. 차단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부하 전류 차단이 가능한 거죠. 가볍게 정답 3번으로 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공송전솔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하여 이번에는 논점이 복도체네요.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맞는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2차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복도체를 사용하면. 왜 그랬어요? 여러분 단도체에서의 인덕턴스는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다. 우리가 단도체 인덕턴스 이렇게 구했었고 복도체 또는 다도체 인덕턴스 N도체라고 할게요. 넘버 N도체 있을 때는 여러분 0.05를 뭐로? 도체의 개수 N으로 나눠주고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R 2분의 D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 지금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크게 2도체, 4도체, 6도체밖에 없는데 지금 도체 수를 늘게 되면 이 전체 수는 커져야 작아져요? 예, 작아지는 거죠. 누구보다 작아져. 0.05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가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그럼 얘가 커지면 여러분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죄송해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 전체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니까 N도체의 즉 다도체 또는 복도체의 인덕턴스는 단도체의 인덕턴스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L과 C는 반대니까 그러면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L 값이 감소하니까 송전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증대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었던 거죠. 송전 용량 증대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송전 용량 P는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X분의 VS의 VR에 곱하기 sin 델타다. 이런 공식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X가 뭐예요? 리액턴스죠. 인덕턴스가 줄면 당연히 여러분 리액턴스 값이 주니까 송전 용량이 증대되는 거고 송전 용량 많아지니까 여러분 안정도가 어떻게 돼요? 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등가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전선의 지름이 커진다. 그래서 코로나가 방지가 된다. 그럼 코로나가 방지되는 것은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데요. 2번 어떻게 틀렸나 볼게요.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닥으로 보는 것보다 두 가닥 또는 네 가닥, 여섯 가닥 보는 게 훨씬 더 시공도 불편하고 여러분 코스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으로 하고요. 전력공학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2회 우리 시험을 봤는데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러분 공부 다시 좀 열심히 해주셔서 3회 시험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좀 잘 보신 선생님들께서는요. 공개 강의 꼭 들으시면서 2차 실기시험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